네, 안녕하세요. 현트럭의 신익현입니다. 저희 오늘 또 조용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그 정보를 조금 더 좀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나섰습니다. 일단 영업용으로 하시려면은 차량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하기 앞서는 항상 늘 준비해야 될 그 서류가 있는데요. 영업용 보험하고, 영업용 보험 무조건 가입이 돼야지만 이전이 됩니다. 공무원들 그 앞에 그 컴퓨터에 보험회사하고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 라인이 같이 떠 있어서 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보험 가입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이전을 해서 그걸 보고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보험은 자가용 보험하고 영업용 보험을 별도로 좀 볼게요. 자가용 보험은 가입자가 갑이라고 보고요. 영업용 보험은 반대입니다. 보험회사가 갑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가용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보험회사에다가 가입을 할 수가 있지만은, 영업용 보험은 내가 들고 싶어도 보험회사에서 승인을 안 내주면은 못 들어요. 현대, DB, 삼성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DB부터 이렇게 현대, 삼성 이런 식으로 가지만은 이게 사고 다발자나 아니면은 그 화물차 쪽에서는 아직도 남전여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 이름으로 화물차를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인 명의로 구입하고 자격증은 남편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인께서는 사장님으로 이제 사업주 주체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기사분으로 고용계약서를 써가지고 허가를 내가지고 이제 운행을 남편분이 하시면은, 일단은 보험은 차를 기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차주를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자분 일단 보험이 남자보다 조금 비싸요. 이거는 보험회사 직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여자분으로 들어도, 두 번째로 여자분이 직접 운전 안 하니까 남자분이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끔 누구나로 들어야 됩니다. 안 좋습니다. 또 안 좋다는 것은 보험 요금이 좀 높이 평가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사고 다발자, 요 세 가지가 아주 상당히 불리합니다. 만약에 이런 세 가지를 다 고루고루 갖췄다면은 무조건 보험은 300 무조건 넘습니다. 심지어는 400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잘 보시고, 그리고 참 여기서 법인에 보시면은 보험 80% 이렇게 100%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보험이란 것은 그 차주, 법인 넘버는 임대 넘버라고 하죠. 지입 넘버이면 임대 넘버. 그렇게 되면은 그 넘버를 달려면은, 내가 임대 넘버 달고 싶으면 내가 차를 사서 법인한테 법인 명의로 차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넘버를 달아야 됩니다. 법인 넘버를. 근데 법인에서는 이 법인 자체에서 이 번호 자체 하나하나마다 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면허권 자체에서 이 요금이, 보험료율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은 맨 처음에 100%부터 시작을 해요. 연좌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영업용을 할 때, 화물차는 1인 무조건 화물차 영업용을 달아야 되겠다 그러면 차를 한 사람 명의로 뽑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철수 외 1인, 누구누구 외 1인 이렇게 화물차를 뽑게 되면은 나중에 그 화물차에다가는 용달 넘버를 달 수가 없습니다. 영업용 넘버는 무조건 1인
1인으로 허가내서 1인으로 사업자를 내야 됩니다. 공동 사업자는 영업용 농부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차, 대부분 이제 신차를 많이들 구입을 하시는데요. 신차를 구입을 하신 다음에 신차 직원분들이 대체적으로 부가세에서 세금에서 깝시다 이런 얘기를 간혹 가다 할 거예요. 그런 것보담도 부가세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미리 내란 얘기를 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파시는 분도, 넘버를 파시는 분도 사업자예요. 근데 사시는 분도 사업자야. 그러면 사업자 대 사업자는 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넘버를 먼저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먼저 내지 마세요. 신차 직원분들께서 간혹 가다가 사업자를 내라고 하는데 사업자를 내야 차를 뺄 때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혜택은 나중에 받는 게 좋습니다. 현금으로. 영업용 넘버를 인허가 접수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허가 떨어지면은 그때 자가용 그 임시넘버 기간이 열흘입니다. 열흘 안에 허가 떨어뜨려 가지고 바로 임시번호판에서 영업용으로 바로 달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자가용으로 다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자가용. 그러면 세금도 영업용하고 자가용은 2%, 자가용 화물차로 내리면은 7%입니다. 영업용은 5%고요. 이게 내리면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환급 받을 때 자가용으로 자가용 임시번호판에서 화물차로 영업용으로 했을 때는 부가세 환급 받을 때는 현금으로 10%를 받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개인으로 내린 다음에 할 때는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이럴 때는 부가세 환급 받을 때 한 번 내렸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이 또 이걸 가지고 또 뭐 한다고 해도 이 절차를 또 밟으려면은 세무서에서 이건 자가용을 한번 내렸어. 그래서 내렸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다고 해도 부가세 10% 착가액 10%를 이렇게 좀 환불을 해주는데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조하시고요. 4% 참고 인정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영업용을 미리 신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차가 나오는 시점에 임박해서 영업용 넘버를 구하면은 영업용 넘버를 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차가 나오는 시점에 최소한 한 열흘 전부터 한 보름 전부터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인허가 집어넣고 허가 떨어질 때 차가 출고하기 한 2, 3일 전후를 기준으로서 허가를 날 수 있게끔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영업용 넘버 구입을 하실 때 어떻게 조심을 하느냐, 압류나 저당 같은 것 붙어 있는 차들 인감 도정 하나면은 압류는 못 오지만은 2011년 이전 거는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당은 인감 도정 하나면은 남의 빚이 따라옵니다. 이런 것도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영업용 하실 때는 늘 안전운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업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항상 여기나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